안녕하세요. 생활수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변 속에 당이 나온다는 그런 병이지요. 이것은 예전에서부터 기원전에서부터 이 당뇨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분비 이상으로 말미암아 혈액에는 그 당 성분이 올라가고 그 소변에는 당이 나오는 그야말로 고혈당과 당뇨가 있게 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기원전에 이 병명이 있었고 또 18세기 정도에는 그 소변에서 당이 많이 나오는 병이다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 19세기쯤 와서 이 당뇨병이라는 말이 즉 소변 속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 췌장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당뇨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숫자를 전체 추산을 해보면은 한 150만 명 정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당뇨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를 관리하는데 이것은 그 집에서 그냥 적당히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뇨에 한번 노출이 되면은 그 합병증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그 식이요법부터 운동요법, 약물요법까지 모든 것을 지도를 받아야 가장 좋은 그 치료 방법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의 종류를 보자면은 보통 이제 인슐린 의존형이다 또는 인슐린 비의존형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췌장의 랑게란스점에서 그 인슐린이라는 게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줘야만 그 유지가 되는 그런 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인슐린 의존형 당뇨를 뭐 소아형 당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발병 시기가 소아기 때나 30세 이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타나는 당뇨는 아주 심한 체중 감소와 피로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현저하게 본인이 이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외에 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라는 것은 거의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가족, 자녀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당뇨가 되겠는데 40세 이후에 발견이 되지요. 이 비의존형 당뇨가 대체적으로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현재 당뇨 환자, 당뇨에 노출된 사람들이 숫자 중에서 거의 80% 내지 90% 이상이 이 비의존형에 속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이 음식 섭취의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인슐린 분비가 좀 적거나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그 검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소변 검사와 혈당 검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인슐린 의존형은 본인이 굉장히 자각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막 체중이 굉장히 빠진다든가 심한 갈증을 느낀다든가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감이 온다든가 해서 쉽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비의존형은 의외로 그렇게 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다른 병을 진단받으러 갔다가 의외로 당뇨를 아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가 일단 진단이 되면은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보통 소변에서 그냥 소변 검사만 하셔가지고 당뇨다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것은 이제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것하고 바로 관련 지어지기 때문에 소변에서 검사해서 어떤 당이 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아주 규칙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진단의에서 하셔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혈당 검사라고 하면은 식전 검사와 식후 검사가 있죠. 다 아시다시피 식전은 80에서 120 정도의 숫자가 정상이다. 뭐 이렇게 아시고 그 이상을 넘으면 당뇨에 노출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식후는 그 140
200까지를 보죠. 그래서 140 이상을 이제 당뇨로 보는데 보통 그 140에서 200 사이를 이제 내당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당뇨 가능성 또는 당뇨 의증 뭐 이렇게 드는데 이 당뇨 내당능에 노출된 사람들은 당뇨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수치가 한 200 정도가 넘으면은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당뇨 환자로서 이제 그 진단받아서 관리가 되지요. 자, 이 당뇨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운동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하루 이틀에 치료가 된다거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본인의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모세혈관에 좀 좁아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초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운동 이런 것을 하셔야 되겠고, 또 그 말초 부분에 어떤 세균 감염 이런 것은 쉽게 또 염증 증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초의 어떤 상처라든지 감염 또는 무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도 많이 들었다시피 당뇨 환자들은 신발도 너무 꼭 끼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하시면서 역시 수지요법에서도 이것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지요법에서 관리할 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도 있고 뭐 서한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침은 그렇게 과히 흔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가 심할 때는 그 침의 자리에서도 간혹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뜸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중점을 둔 관리냐면, 그러니까 이 서암뜸의 방법이 당뇨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서암뜸이라는 것이 원기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뇨 환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당을 손상당하기 때문에 원기 저하가 아주 많이 일어나요. 이 원기 저하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 그러니까 병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인 그 원기 증진을 목적에 두고 서암뜸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암뜸으로 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암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신이 당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병원이나 당뇨 클리닉, 요즘에는 아주 당뇨만 전문으로 해서 관리해주는 병원이 많이 생겼죠. 이런 데서 아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그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또 원기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에서 어떤 간단한 자극을 하실 수가 있다면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런 서암뜸의 위치를 일단 제 손을 보고 익히신 다음에 또 더 정확한 자리는 차트를 보시면서 익혀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손을 좀 한번 보실까요? 손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가 좀 있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익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자리를 할 때는 우선 1번하고 16번하고 중앙에 8번의 위치를 이제 우선 정하세요. 8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위치를 정하셔야지만 다음 위치를 정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A8번을 정하신 다음에 A16번하고 딱 가운데 자리가 A12번이 있었지요. 이 12번도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A8번하고 12번하고 그 사이에 A10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A10번. 이 위치가 12지장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라든가 이런 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지장을 일단 자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는 그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감,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그 피로감을 막아주기 위해서 위장의 자리에서 이 옆으로 오시고 네 번째 손가락 능선으로 내려오셔서 이 점과 4등분에서 4분의 1 올라갔던 이 자리가 N18 간의 자리였죠. 그래서 그 12지장과 간의 위치를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8번에서부터 쭉 옆으로 가셔서 손 가장자리가 나오죠. 여기하고 이어서 정가운데 위치, 2분의 1 위치가 비장의 위치입니다. 당뇨는 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하게 하고요. 이 위치를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A8번과 비장, 이 자리가 F19번에 해당됩니다. 이 자리와의 딱 2분의 1점이
대장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왜 대장의 자리를 관리를 해주냐면 당뇨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변비 같은 걸 많이 호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장의 자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자, 이 자리가 조금 복잡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A8번하고 16번 명치 자리를 이어서 12번 자리를 먼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하고 A8번하고 가운데 자리가 12지장 A10번이 되겠지요. 이 위치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A12에서 옆으로 쭉 가시고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아랫문 있죠. 이 자리하고 A12하고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이 점에서 이 점과 4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4등분해서 이 점에서 4분의 1을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N18점이 됩니다. 그래서 A10점하고 N18점을 하신 다음에 A8점에서 옆으로 쭉 가서 능선이 있지요. 그거하고 이어서 실제로는 여기 네 번째 능선에서 내려오는 점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뜸은 좀 굵기 때문에 쉽게 A8번에서 여기까지 가서 딱 2분의 1 자리가 F19 비장의 위치가 됩니다. 이 비장의 위치하고 A8번하고 딱 가운데가 E22번 대장의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한쪽 손에서 뜸이 4개 자리가 됩니다. 4위치가. 이렇게 네 위치에 자극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약속하실 것은 이 위치에 자극을 하실 때 하루에 3번을 3개월 정도 하셔야 혈당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회에서 그 많은 임상 데이터를 모았을 때 나온 결과가 되겠는데 이 위치에다가 하루에 3번 정도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뜨셨을 때 어떤 혈당의 변화라든가 몸의 변화가 오게 되니까 물론 한두 번 떠서 기분 좋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뜨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당뇨 환자들은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뜸을 뜨실 때 아무리 이게 손바닥이라 할지라도 무리하게 뜨거운 것을 참는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벌써 기분 좋게 뜨거울 만큼의 정도, 열 정도를 뜨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뜸 하면 아주 그냥 뜨거워야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것을 아주 잘 참으세요. 그러다가 화상을 간혹 입으시는 수가 있는데 화상을 입으시면 당뇨 환자들은 잘 아물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서 화상 입지 않도록 아주 기분 좋을 만큼만 따뜻한 온열 자극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암뜸을 하실 때 그 접지를 밑에 반드시 놓는다든지 핀셋을 놓고 그 뜸을 조금 뜨거울 때 좀 움직여 준다든지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차트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자, 이 자리가 이 22번이라고 적어놓은 자리가 원래 이제 중앙이 이제 A8번이죠. 그쵸? 그 A8번하고 그 다음에 A16번하고 이어서 가운데가 이제 A12번이었는데 그 A12번하고 A8번하고 딱 2분의 1 자리가 A10번이죠. 그쵸? 이거 12지장 자리인데 여러 가지 그 소화 효소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A8번하고 이쪽 쭉 이어서 이제 그 손바닥 가장자리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가 비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비장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장의 점과 A8점하고 2분의 1 자리가 이제 E22 대장입니다. 이 자리는 왜 관리하냐면 그 신진대사 이상으로 인한 변비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자리를 하시면서 당뇨 환자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피로감이죠. 그래서 그 피로를 막기 위해서 A8번하고 A16번하고 이어서 A12번에서 옆으로 간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아랫무늬하고 이렇게 이어서 4등분해서 4분의 1 올라오는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되는데 점이 조금 잘못됐군요. 이 점을 이 밑으로 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이제 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A10번, E22번, F19번, 그 다음에 이제 N18번에서 4점이 됩니다. 이거 조금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4점에다가 하루에 뜸을 그 3회씩 해서 3개월 정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뜸을 하시면서 이 거의 모든 80, 90%의 당뇨가 인슐린 비의존형
즉 그 비만에서 비롯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통계가 그렇게 이제 밑받침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또 비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일 때는 이제 이 시간 이전에 비만 관리가 한번 나가시는데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고, 또 간단하게는 당뇨가 만성 질환이니까 만성적으로 관리할 때는 또 좌우 삼지에다가 서한 반지를 끼는 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서한 반지를 좀 껴주시는데, 이것은 뭐 그림이나 손을 보지 않더라도 왼쪽 손, 오른쪽 손 똑같이 가운데 손가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한 반지를 끼면 좋은데, 만약에 반지가 없으실 때는, 서한 반지를 구하지 못하실 때는 그냥 일반 은반지 이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뜸 4자리와 서한 반지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마음대로 그 당에 문제되는 음식을 함부로 드신다든가, 과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 않지요. 그래서 그 음식 섭생은 이것은 전문인의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많이 복잡하지 않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서 그 음식 섭생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보통 그 적당한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한 운동이냐, 뭐 이런 얘기, 얼만큼 하는 게 적당한 운동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통 당뇨 환자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으로 산책 같은 거 해서 몸에 땀이 한번 촉촉히 날 정도로, 이렇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아주 적당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의 아주 큰 증상이 있죠. 다뇨,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많아지거나, 다식, 음식이 너무 많이 먹혀서 먹고 나서도 자꾸 허전함을 느낄 만큼 굉장히 많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먹는다든가, 또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난다든가, 또는 너무나 많이 피곤하다든가, 또는 다음, 갑자기 어떤 물을 많이 먹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것이 어떤 한순간이었을 때는 그때그때 어떤 음식 섭취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진행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죠. 이때도 소변 검사 하나를 갖고 당뇨 관리를 들어간다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혈당 검사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 당뇨 환자가 주변에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섭생을 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서 그 술자리 같은 데 있을 때도 그 술이 혈당을 올리는데 아주 한 몫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외관적으로 잘 안 나타나니까, 아이고 한 잔쯤이 어때? 그리고 본인도 마시고 주변에서도 권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서 그 당뇨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그 환자가 당뇨를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만성적인 그 병이 되고 또 끝까지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본인도 인내가 필요하고 주변에서도 그 인내, 같이 그 도와주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요법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당뇨의 정도라든가 혈당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인과 반드시 상의를 한번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음식 섭취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기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서암뜸으로 관리를 하시고, 또 운동요법도 하시는데, 그 서암뜸 요법의 자리가 조금 복잡하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익혀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자, 이 손에서 이 서암뜸도 이 당뇨뜸도 좌우에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손에서 한 손 중심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만, 여러분이 하실 때는 왼쪽 손도 하시고 오른쪽 손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번 하시라는 것은 왼쪽 손도 3번 하시고 오른쪽 손도 3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A8번 중앙점이었죠. A8번하고 A16번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 점을 먼저 취하신 다음에 그 점과 A8번의 가운데 점 A10번, 자, 뭐라 했어요? 12지장자리라고 그랬죠? 자, 이 위치에다가 이제 뜸을 하나 딱 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시고 그 다음에 A8번과
이 새끼손가락 능선에서 내려오는 이 능선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가 F19 비장 최장 위치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뜸을 하나 놓으시고 그 비장의 F19 자리와 A8이 딱 2분의 1 자리에다가 E22 대장의 자리에다가 하나 놓으세요. 그럼 이제 3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8에서 쭉 올라가서 가운데 A10이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옆으로 가면서 네 번째 손가락 아랫무늬, 천매디 1절 아랫무늬하고 이렇게 A12 자리 옆으로 온 직각으로 이어진 점하고 아랫무늬점하고 4등분을 하시면 이 4분의 직각점에서 4분의 1 올라가는 점이 있어요. 그게 N18점이에요. 이게 조금 잘못됐다 그랬죠. 이걸 내리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자리가 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그 피로감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간의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점에다가 뜸을 뜨시는데 좌우에 똑같이 하루에 3회씩 3개월을 계속해서 뜨는데 물론 3개월만 뜨시라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되시면 그 다음 또 지속적으로 뜨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식이요법, 즉 섭생이라든가 운동요법을 좀 철저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비의존형 당뇨라는 것이 비만과 관계 있고 또 성인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만하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비만 관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수지요법에서는 양쪽 가운데 손가락에 서한반지를 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서한반지를 끼시면서 만약에 서한반지를 구입을 못 하시겠다 이러면은 일반 그 은반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반지 이용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뇨 관리를 좀 하셔서 이제 건강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안 식구 중에 또는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큰 인내가 있어야 되지만 주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그 세균 감염에 약해 있으니까 어떤 감기도 물론이고요. 어떤 염증이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거 하나를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손발 말초혈관 그 굳지 않도록 많이 그 움직이는 그런 운동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그 안정적인 혈당을 가지시고 아주 그 원기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성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풍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풍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제 치주염이 됩니다.